그냥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소소한 이야기, 우리 평범의 일상의 이야기들을 수다로 떨고 그리고 조금 생각해보는 그 누나입니다. 운전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거의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직도 초보 같습니다. 특히 주차할 때 힘들더라고요. 한 번에 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이걸 반복합니다. 동승자들이 얘기하죠. 저한테 야 너는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초보 같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크고 작은 사고도 많았어요. 그래서 어느 해인가는 보험료가 1년 보험료가 120만 원이 넘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아까워서 내 차라리 차를 팔아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처음에 운전하려고 도로를 나갔을 때 무섭더라고요. 전쟁터 같았어요. 그 현장이. 달리는 자동차들이 살인무기 같더라고요. 갑자기 저한테 달려들 것 같은 그런 공포감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지켜야 될 몇 가지 약속, 신호를 지킨다든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만 하면 되지 뭘 그래 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운전자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해야 될 것들도 많잖아요. 특히 차선 바꾸기 있죠. 차선 바꿀 때 지금도 힘들더라고요. 제가 물론 차선 바꿀 때 깜빡이를 켜죠. 내가 차선을 바꿀 거다 미리 알려주기는 하지만 뒤에서 오는 차가 세게 달리다가 차선을 바꾼 저랑 부딪히면 사고가 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몇 번 사고도 있었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제 차에 탄 사람들이 창문을 열고 손을 내밀어서 온갖 신호를 다 하면서 지금 이 차가 차선을 바꿀 거니까 빨리 달리지 말라고 신호를 하기도 했죠. 지금도 차선 바꿀 때는 세포가 몇 개씩 죽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운전하면서 배운 것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원리가. 운전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감옥 갔다 오신 분들이 감옥도 사람 사는 세상 이치랑 똑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운전 속에서 삶의 이치 뭐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큰 것은 무섭다입니다. 운전할 때 덤프트럭 같은 거 있잖아요. 큰 차들이 내 옆을 달리거나 아니면은 뒤에서 오거나 아니면 맞은편에서 오더라도 그 차만 그 옆에만 가면은 갑자기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은 거예요. 저 맞은편에서 덤프트럭이 좌회전을 하려고 차가 크니까 커브도 크게 돌잖아요. 도는데 저한테 달려드는 것 같아서 갑자기 몸을 옆으로 이렇게 피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죠.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잖아요. 큰 거는. 큰 차는 문제가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겠지만 제 차 같은 경우는 완전히 아작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아, 큰 거는 무섭구나. 큰 거는 위험할 수도 있구나. 이런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큰 사람들 있잖아요. 영향력이 큰 사람들.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방면으로도 영향력이 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잘못된 말과 행동일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아주 큰 피해를 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말 펀치가 세다든지 에너지가 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이고 외향적이다 그럴까? 이런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무심코 생각 없이 던진 말, 이런 말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본인이야 그냥 무심코 생각 없이 했겠죠. 그렇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가 죽는다고 이런 것처럼 그런 일이 주변에서 많이 있잖아요. 그래, 큰 건 무서운데, 큰 거는 큰 것들끼리 살지. 왜 우리랑 같이 살아서 내가 힘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다가 다시 또 생각해 봤어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런 위협적인 존재였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거죠. 모든 건 다 상대적인 거잖아요. 이제 두 번째는 벌금 이야기입니다. 다들 여러분들 한두 번 정도는 과태료를 내보셨겠죠.
저도 여러 번 냈습니다. 얼마 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를 지키지 않아서 제가 벌금을 냈습니다. 저희 집 앞이었는데요. 늘 다니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식이법이 제정되고 나서 30km로 속도가 제한이 되고 CCTV가 달린 걸 제가 몰랐던 거죠. 7만 원짜리 벌금 통지사가 왔는데 손이 부르르 떨리더라고요. 제가 억울하기도 하고요. 제가 잘못한 건데 왜 억울한지는 모르겠지만 눈물을 머금고 제가 7만 원 돈을 냈습니다. 내고 나니까 각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 구역을 지날 때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아, 7만 원 그때 돈 냈지. 조심해야지. 라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니, 저는 사람들 사이에서 행동을 고치게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강제적인 처벌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좋지 못하다. 인간의 자발성을 억압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제가 벌금을 맞고 보니까 잘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럴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또 뭔가 우편물이 날아왔습니다. 경찰서라든지 이런 데서 우편물 날아오면 이제 쫄죠. 땡땡땡땡 경찰서장이라는 그런 이름이 적힌 우편물이 온 거예요. 덜컥했죠. 아, 나 또 뭐 잘못한 거야?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얼마 전에 주차하면 안 될 도로에 잠깐 주차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불법 주정차 벌금 통지서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뚜껑을 이제 열었죠. 봉투를 열었는데 제 차 번호판이 찍힌 사진이 있고 계속 보니까 벌금이 얼마다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아, 이게 왜 안 보이지? 이러다가 이제 다시, 그래, 내가 잘못한 거니까 날아왔겠지. 그래, 흔쾌하게 벌금 내자.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차분하게 그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아, 글쎄,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땡땡땡땡 경찰서장입니다. 기하께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위 지점은 사고 위험이 높아 무인 단속 장비의 제한 속도를 60km에서 50km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전 홍보를 위해 2020년 11월 24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니 앞으로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기뻤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아서, 과태료를 내지 않아서 기쁜 것도 있지만, 아, 행정이 이렇게 부드러울 수도 있구나. 행정이 이렇게 따뜻하고 친절하게 우리에게 말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감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빨간색 펜으로 제가 그 속도를 위반한 그 지점에 동그라미를 쳐서 다짐을 했죠. 다음부터 이 지점에 내가 벌금 물지 않아도 나는 벌금 물어야지만 꼭 행동을 고치는 사람 아니야. 벌금 물지 않고 부드럽게 말해도 행동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거기다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주차 이야기입니다. 요즘 주차난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중 주차를 많이 하죠. 제 차 앞에 누가 이중 주차를 해놓으면 차를 밀어야 되니까 좀 짜증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주차 공간이 없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침을 훌쩍 넘은 시간, 낮 시간에 이렇게 나가봤는데 주차 공간이 몇 군데 빈 데도 많이 있는데 아직도 이중 주차된 차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했죠. 아니, 저 사람은 좀 일찍 나와서 저 차를 빈 공간에 다시 주차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막상 이중 주차를 하고 나니까 제가 생각한 것처럼 아침에 일찍 나와서 빈 곳에다 주차를 다시 하게 되지 않더라고요. 9층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1층까지 내려오는 게 왜 이렇게 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가 남들이 이중주차 해놓으면 짜증내지 않고 아침부터 운동하고 좋네 라고 하면서 흔쾌하게 기쁘게 차를 밉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장애물에 관한 겁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 위에 뭐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앞서 달린 자동차에서 떨어진 고철 덩어리나 쓰레기 또는 동물의 시체 같은 것들이 바닥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것을 넘지 않고 옆으로 비켜갑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제가 운전을 할 때 앞에 뭔가 보이는 거예요, 바닥에. 근데 그렇게 위험한 것도 아니었어요. 종이 쪼가리 같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그것을 비켜서 옆으로 가는 거예요. 잘못하다가는 옆 차선에서 오는 차랑 부딪힐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아, 인간에게, 아니, 나에게는 이 장애가 있을 때 뭘 넘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려고 하는 속성이 이 유전자적으로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고철덩어리나 동물의 시체, 이렇게 크고 위험한 것은 넘어가는 것보다는 피하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이 종이쪼가리나 이런 것들은 차라리 넘어가는 게 비켜가는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는데 무조건 피하려고 하는 저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사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우리는 인생도 이렇게 넘어가야 될 때와 피해 가야 될 때 이걸 잘 알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운전을 하면서 배웠죠.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런 것들 말고도 운전하면서 알게 되는 삶의 이치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동영상을 보신 다음에 댓글로 그런 거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그 누나의 김영미였습니다.